안녕하세요. 이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여기 이곳에 다시 한번 리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네, 어제 맞아요. 괜찮으셨어요? 어제 저 장기간 좀 운전을 해가지고 장시간 8시간 정도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와, 지금 온몸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육통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핸들을 너무 꽉 쥐고 있었어가지고 네, 어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운전하느냐고. 어제 많이 다니시는 날이었구나. 네, 그 하필. 풍경 못 즐기셨겠어요. 네, 못 즐겼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폭설이 와가지고. 전 네. 좋아합니다. 눈을 좋아하시는. 강아지띠는 아닙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알래스바에 나오신 리나님 모습 뵙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다시 만났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리나님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네. 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얘기들을 어디부터 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고 뭔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기대 뭐 부담 이런 걸 안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많이 방황을 하면서 지내다가 여느 사람들과 같이 20대 초반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내가 꿈꾸던 20대 모습이 아니라는 거에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30대는 좀 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30대를 살아봤더니 30살이 딱 됐는데 이제 내가 또 원하던 30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는커녕 뭔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앞으로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다간 또 40살, 50세도 이제 정말 내 인생엔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사실 암울하고 막막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네,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20대, 30대를 거칠 때 그 막막한 터널 속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일단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막연하니까 그쵸. 10대 때 좀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 가정 환경이 그랬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시면. 사실 뭐 엄청나게 가난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3남매 집에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셨죠. 평범한 그냥 5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IMF 시기이기도 했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큰아빠의 보증을 한번 잘못 쓰시면서 그러니까 돈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삶에 힘들게 되는구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한창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에 뭐 다른 친구들은 이게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이런데 이제 점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원을 다 못 다니게 되면서 우리 집은 이제 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많이 싸우세요. 그렇지. 네. 불우한 환경이라기보단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제가 자라게 됐고 그런 가정에 제가 장녀다 보니까 어머니의 힘듦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적인 힘듦 그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첫째로서의 부담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같이 느끼게 하셨죠. 아마 그거를 일부러 하신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가정을 유지해야 됐고 동생들도 둘이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성숙한 엄마가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머니도 최선의 선택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이니까 넌 네. 장녀니까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것도 많이 도움을 드렸어야 했고 사실 정신적인 게 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러니까 너희 아빠는 남자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아빠인데 엄마는 왜 나한테 아빠를 미워하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 이럴 거면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싸우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방황을 하게 되죠. 집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불안한 매일 싸우시는 그 모습이 그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내가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친척 어르신분들도 너가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첫째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고 이러시면 막내 동생이 6살 정도 터울인데 제가 일부러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막내 동생만은 저처럼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집이 너무 싫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독립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독립하려면 결국 또 돈이 필요하네.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뭔가 돈이라는 게 저의 인생에 1순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참 돈이라는 거에 막연하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근데 돈이라는 거를 1순위에 두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1순위로 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돈이 일단 1순위지. 근데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저는 돈이 1순위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면서도 뭐 부업을 해야 돼. 그리고 돈이 1순위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자꾸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빚이 빚을 낳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1억 이렇게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소위 말하는 1,000만 원 벌면 엄청 행복해. 직장인이 1,000만 원 벌면 진짜 무조건 퇴사할 수 있고 요즘에 너무 경제적 자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서 제가 재작년 이제 1인 창업을 좀 준비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한번 벌게 돼요. 제가 우연치 않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월급 정도보다 훨씬 많이 벌고 나니까 너무 불행하니까 이게 왜 나 불행하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많잖아, 나 지금. 원래 내가 벌던 돈보다 훨씬 많은데 도대체 나 왜 이러지라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때 딱 느껴보니까 제가 저를 모르는 채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쫓았던 삶을 살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떨 때 좋은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전혀 모르고 돈만 쫓았구나. 그래서 나 되게 불행한 거구나 지금. 이라는 생각에 1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줄 알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내가 저 집을 왜 갖고 싶고 이런 니즈를 정확히 안다면 그땐 돈을 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만 쫓았던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면 해결될 줄 알고 맞아요. 내 삶이 그래도 훨씬 가질 줄 알고 맞아요. 돈을 쫓았는데 막상 쫓아봤더니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네요. 되게 대단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트랩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돈 때문이야라고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찍어봤더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분들이 다 저한테는 이제
너 왜 불행? 너 왜 그래? 나는 너가 부러운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많구나. 그럼 너는 어떨 때 행복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가까운 동생들, 뭐 지인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지? 언젠간 다 닥칠 일일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 책을 이제 읽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정도 읽다 보니까 언젠간 은퇴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점에는 다 난 뭘 위해 살았지? 이런 허망함을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무원 은퇴를 한 7년 전에 하셨는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신데 맞아. 되게 공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무조건 인생에 한 번쯤은 이걸 느끼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걸 좀 빨리 느꼈나 보구나.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이걸 좀 깨달음을 공유하면 너무 가치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된 네, 계기가 됐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20대 때 그렇게 힘들고 막 그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무언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20대를 맞이하셨을 텐데 네. 그때 꿈꿨던 거는 뭘까요? 그때 꿈꿨던 건 일단은 난 결혼을 하지 않겠어. 꿈 중에 하나였군요. 네. 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네.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면서 누군가는 나는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어. 둘째 여동생은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저는 결혼은 지옥이야 라는 이제 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갖고 살았고요. 네. 제가 이런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부모님만 봐도 뭔가 막막하고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어른이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켜봐도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었을지언정 제가 그 자리를 안 가고 싶고 그 삶을 살고 싶지가 않고 그 자리에 안 가고 싶다 보니까 그분한테 조언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묻지? 부모님한테 가르침을 못 받으니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제가 정말 좋은 부자를 만나게 됐어요. 네, 좋은 부자를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이 사실 잘 나진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고 한 20대 한 26? 27살 때쯤이었는데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직장은 그만둬야 된다 빨리.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뭔진 모르지만 이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그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대. 예. 20대 중후반쯤에. 예. 그래서 그 무언가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네. 그 20대에 갖고 있던 꿈을 가지고 또 30대를 통과하면서 그때는 아직 길이 안 보였군요. 안 보이기도 했고 네. 집안 사정상이 또 문제도 있고 네. 제 이제 문제의 돈 습관도 이제 같이 겹치면서 빚이 많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해요. 문제의 돈 습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뭔가 막 명품을 사고 뭐 해외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이랬던 거 차라리 그랬으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는 잘못된 돈 습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습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한 달 벌면 한 달 쓰고 한 달 벌면 한 달 쓰고 뭐 부모님이 돈은 모아라고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그쵸. 물론 보상 심리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못 해본 게 너무 많잖아. 용돈도 못 받았으니 네. 내가 이거 다 쓸 거야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한 번 망가진 돈 습관이 자리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있던 빚도 있었고 제 돈 습관도 엉망이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에 거의 1억이 넘는 빚이 있었고 진짜요? 연봉에 훨씬 너무 넘는 금액의 빚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설마 내가 뭐 1,000만 원 못 갚겠어? 뭐 2,000만 원 못 갚겠어? 이런 게 이제 뿔고 보다가
저 1억이 넘은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이제 뭔가 객관적이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회피를 하면서 언젠간 갚겠지. 설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왔죠. 근데 이제 회사는 그만둬야 돼. 그 좋으신 분을 보면서 알았는데 회사를 못 그만두죠. 빚이 이렇게 있으니 당장에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있으니 비전은 봤는데 뭘 어떻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할 도전이나 이런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용기도 없었고. 네네. 그럼 내가 일단 뭘 해야 할까를 가장 고민해 보니 나는 일단 돈을 해결해야겠다. 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돈을 빨리 해결을 하면 그 다음이 내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부업들을 이제 다 시도해보기 시작해요. 뭐 블로그 체험단부터 우연치 않게 해외 직구가 그때 저희 나라에 별로 이슈가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배송 대행 회사를 제가 일을 하게 돼요. 해외 직구에서 물류만 이제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매 대행 서비스라는 걸 해보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초창기 때 도전하면서 그걸로도 조금 수입을 많이 벌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로 뭐 카페24 차려서 쇼핑몰도 도전해보고 근데 다 수입이 좋았어요. 다 월급 정도로 됐는데 그만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얘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돈은 벌릴지언정 재미는 안 느껴지네. 그러면 내가 이거는 오래 못하겠다.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왜 흥미를 못 느끼는지 재미를 못 느끼는지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냥 재미없네. 왜 그러지를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되는데 재미없다.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이제 중단. 그래서 한 1년 반 하면 또 그만두고 1년 반 하면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오래 하셨네요. 1년 반이면. 하나씩을 그렇게 하고 거의 회사 다니는 10년 내내 안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늘 부업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만두고 싶었으니까 회사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리고 언젠간 그만둬야 되는데 빨리 그만둬서 내 길을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뭘 인지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되돌아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부업을 그만두고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이제 다 갚아요. 대단하십니다. 다 갚고 나서 이제는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조금 누려볼까? 이제 좀 뭐 헬스도 PT도 하고 뭐 제 사랑하는 반려견이랑 시간도 보내고 나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보내고 있는 찰나에 지인이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를. 우리 이제 마케팅 회사를 차릴 건데 너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나랑 일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할까? 근데 어쨌든 뭐 좋다라고 하고 이제 그 회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여기가 내 마지막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2, 3년 안에는 뭘 하든 나와야지라고 하고 이직을 딱 해요. 근데 그때 그 회사가 참 저한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IT 기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대표님이나 이사님의 정보가 있진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아무리 해도 다른 회사에서는 그래도 진짜 너는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성과가라는 이제 이런 평가나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 의지한 거잖아. 모든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약간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 가치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다 회사도 점점 메인 IT 회사가 경영 악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연봉이 이제 10% 삭감될 것 같다. 전체 전 직원 다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은 짜증나. 그렇죠. 아니 스카우트해서 네. 일부러 옮겼는데 네, 어떡하지? 당장이 10%면 그래도 큰데 맞아요. 네, 마침 또 제 반려견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엔 난 또 일을 다시 또 뭔가를 해야겠다. 월급은 삭감된 상태고 이 비용을 추가로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지난 경험이 좀 있잖아요. 해봤던. 근데 재미가 없었던 이걸 다시 하자니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밌잖아. 내가 마케팅 일은 재밌어 하니까 이 일로 그냥 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뭐 재능 플랫폼도 많고 SNS로 퍼스널 브랜딩도 많고 네. 예전에 제가 부업을 했을 때랑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온라인에 제 이력서를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나 이런 마케터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작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돕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마케팅 코칭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초반쯤이 됐을 때 또 이제 회사 지인이 이제 이사님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너 이제 여자가 너 조금 있으면 한 5년 뒤면 어디 취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여기서 뭐라도 자리를 좀 차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게 또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자꾸 이렇게밖에 폄하되지? 그리고 왜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자꾸?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마케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내가 여기 안에서?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를 제대로 내면서 내 거를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회사 몰래 사부작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 회사가 경영 악화가 되면서 결국엔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졌죠.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를 키웠어야 되는데 제 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면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할 텐데 아는 사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을 닫아줬어. 네, 경영학과가 되면서 그것도 2주 전에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진짜 준비를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게 맞네.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서 그럴까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럴까? 내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갖고 살았던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회사가 저한테 너무 결정적이었고 덕분에 1인 창업을 이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14년 동안 안정적인 월급을 받던 제가 갑자기 이제 1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 다음 달은 어떡하지? 내가 과연 다음 달도? 이제 온전히 제 능력만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부업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이게 됐는데. 네, 맞아요. 고정적인 월급이 깔려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상 딱 그만둔 게 올해 1월부터인데 한 3개월 동안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감이 왜 오는지의 원인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던 퇴사를 했고 수입도 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있고 다행히 그 권고사직하면서 회사 진행했던 모든 클라이언트들도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사는 종료됐지만 저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프로젝트가 다 넘어온 상태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기를 그때부터 엄청 쓰기 시작해요. 일기를 쓰고 책도 읽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내면이랑 이제 대화를 살면서 처음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알게 된 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내가 제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자신한테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지냈으니 네.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는 좀 알겠는데 이걸 알게 되고 나니 사람들한테 너는 정말 너 자신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너무 하고 싶고 제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첫 시작은 정말 블로그 포스팅 하나 저도 이렇게 시작했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안 해봐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회사라는 밖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하루빨리 알려주고 싶은 일을 막연하게 하고 싶다. 난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SNS를 시작했어요. 모든 뭐 마케팅 관련된 건 중단을 하고 네.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게 됐는지 나도 불안했고 나도 두렵고 이런 스토리를 그냥 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얻었다는 분도 계시고 저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게 내 사명인가라는 걸 느낄 정도로 감동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게 근데 무슨 커리어일까요? 사람들한테 그냥 동기부여 강연이 하고 싶은 건가 나는? 이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멘토님을 제가 발견을 해요. 네. 과거에 제가 한번 우연찮게 뵀던 그런 선한 어른 부자? 네. 그런 비슷한 분을 보게 돼요. 장분도 코치님이시라고 저분을 어떤 수업에서 한 번 보게 됐는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저분 뭐지? 부자라고 덩덩거리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데 저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죠. 근데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라이프 코치가 도대체 뭐지?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어서 근데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고 삶의 이제 방향을 좀 같이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직업인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던 건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라이프 코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코치님한테 직접 제가 라이프 코칭을 의뢰를 드리죠. 저 코치님한테 직접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네. 해서 받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네 라고 이제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의 지금의 꿈과 비전은 제가 이제 라이프 코치가 되어서 저와 같이 방황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삶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제 깨달음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에 SNS에 저희 이야기를 전하는 거라서 지금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면서 하시는 게 이렇게 뜰 때마다 보는데 그 목소리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게 너무 편안하고 진심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쁜 얼굴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얼굴 밑으로만 보여줘? 얼굴 아래만 보여줘가지고. 지금부터 보여주시잖아요. 네, 저는 아니까 이미지를 한번 뵀으니까 와 이거 아깝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제가 혼자 다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재밌지, 뭐가 좋은지,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그리고 또 일은 일대로 해야 돼. 하고 싶은 이건 또 하고 싶잖아요.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지만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보니 얼굴이 비춰지는 게 왜 아직은 좀 맞아.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담하게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모습이 용기를 너무 많이 멋있어요.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NG도 정말 많이 나고 이러는데 정말 용기 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뭐 1인 사업이나 뭐 돈 얘기나 돈 많이 벌었다 제 자랑을 하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저한테 오는 DM들은 이제 어떻게 돈 벌었어요? 그게 궁금한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었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런 DM엔 대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의 그냥 노력을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마케터가 직업이다 보니 뜰 수 있는 릴스, 뭐 뜰 수 있는 후킹
카피라이팅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런 걸 빼고 싶어요. 네, 다 감춰져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알맹이를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방황했었던 그때 조금만 한 걸음을 나보다 더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원했을 때 만나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책을 안 읽었는지 몰라요. 책은 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인스타나 뭐 스레드나 유튜브에 그냥 보다가 그냥 한 발자국 조금 더 나간 그냥 저의 노력이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제가 그때 누군가의 그런 생각과 노력을 봤다면 얘는 그래도 요만큼을 해서 요게 됐던 거라고 라는 호기심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껍데기를 많이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이만큼 잘했어, 나 이만큼 잘 살아, 이만큼 화려해 이런 거 다 빼고 그 안에 정말 진중한 그 노력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맞아요.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콘텐츠의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거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방향이 그건 거네요. 그런 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결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결이라 정말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후킹하는 거 좀 알겠는데 난 그게 하기 싫어 이런 게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끌려요. 그게 안 끌려. 맞아요. 그 사람마다 달라서 근데 그런 건 또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후킹하는 거에 들어왔다가 진짜를 만나기도 하니까 맞아요. 또 그런 분들도 필요한데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뭐 교육이든 수업이든 그쪽에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나눌 가치랑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쵸. 열심히 배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가 너무 편했나 봐요. 그렇구나. 그 목소리에 담긴 그 내용들이 일단 제가 들을 때 거부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요? 이거 되게 결이 맞는데?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안 들어보셔서 모르시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